예, 안녕하십니까, 덕배입니다. 오늘은 1탄 영상에 이어서 2탄 45인승 캠핑버스 만들기 그 실질적인 소요 경비편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캠핑카를 좀 꿈꿔보셨던 분들께서는 45인승 버스 하면 상당히 마음속으로 좀 부담이 되시죠. 어디다 세우고 어디다가 어떻게 운전을 하고 캠핑장에 갔을 때에는 어떻게 저걸 내가 핸들링 할 수 있을까 걱정들을 하시는데, 제가 13년 동안 끌고 다녀 보니까요, 더 다 이렇게 또 비빌 언덕이 있고 또 끌고 다니다 보면 또 방법이 생깁니다. 그 에피소드는 다음번 시리즈에서 한번 말씀드리기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준비하고 있는 영상이 45인승 캠핑카를 한국에서 끌고 다니면 생길 수 있는 일이라는 영상을 한번 준비를 해보겠는데요. 거기에는 또 그동안 제가 13년 동안 겪었던 많은 에피소드와 재미있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거를 한번 여러분께 공유를 해서 향후에 45인승 버스라든지 어떤 그 대형 버스를 생각하시는 그런 시청자나 구독자분들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는 어떤 그런 경험을 한번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1탄에 이어서 2탄 편입니다. 실질적으로 돈이 지금부터는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많이 들어가는데 그 내용이 하나같이 다 필요 없는 돈이 아니기 때문에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께서는 한 번쯤 실질적으로 나라면은 저거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한번 생각을 해 보시면서 영상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또 함께 출발하시죠. 파이팅! 네, 그래서 일단 버스를 구매하고 안에 모든 내장을 탈거한 뒤에 그 다음에 이제 안에 그 격벽을 치고 그 다음에 단열을 하고 기초 전기 공사를 끝내고 바닥 난방까지, 그 다음에 이제 싱크대 들어오고 그 다음에 침실에 이제 붙박이장 들어왔습니다. 자, 이렇게 하니까 얼추 이제 모양만 봐도 캠핑카다운 냄새가 살짝 나기 시작하는데, 여기서 중요했던 게 다른 분들은 이제 그 나머지 최종 마감 부분을 그 원목이나 요즘 이제 미송나무 계통을 이제 많이 하시는데, 저희는 그 당시에 이 캠핑카를 집을 팔고 만들었던 어떤 그 집 대용 개념으로서의 캠핑카였기 때문에 좀 되도록이면 집 같은 분위기가 좀 나기를 굉장히 저나 집사람이 원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이제 가장 쉬운 방법은 이제 벽지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나무를 피하고 벽지로 갔던 겁니다. 근데 그때 이제 그 벽지를 실크 벽지를 선택을 해서 저희 나름대로 꿈에 부풀어서 갖고 와서 한 7만 원 정도치를 샀습니다. 그 실크 벽지를. 그래서 갖고 와서 이제 풀칠을 정성스럽게 해서 붙였는데, 다음날 아침에 가보니까 다 떨어진 겁니다, 이게. 그게 이유가 뭐냐면 실크 벽지가 웬만한 풀로는 잘 안 붙고요. 그 이제 나중에 얘기를 들었습니다만은 그 실크 벽지 전용 그 풀을 발라주는 기계가 있더라고요. 그 기계가 완벽하게 그 접착제라 기포가 없이 그 종이면에 완벽하게 달라붙은 상태에서 압착을 해서 어떤 면에 붙여야지, 그 약간이라도 기포가 있으면 떠버리면서 울룩불룩해지는 현상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고민 끝에 그 벽지 공사하시는 분을 초빙을 해서 저희가 그 당시 25만 원을 드렸습니다. 재료는 일단 저희가 사온 게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총 재료 모질란 것까지 해서 30만 원에다가 그분 인건비 해서 25만 원 들여서 벽지로 일단은 내부 완벽한 그 마감 처리를 했습니다. 이제 가구가 들어오기 전에 그 제가 좀 걱정을 했던 부분이, 그거를 다 만들어 놓고 이제 아침에 일어나서 이제 버스를 한번 이렇게 안에 보는데 뭔가 좀 벽지까지 발라놨는데도 허전한 겁니다. 그래서 다른 그 캠핑카들의 영상도 한번 보면서 이렇게 생각을 딱 해보니까, 제가 인테리어 관련된 어떤 그 몰딩이라든지 어떤 그 액세서리의 어떤 그 디자인된 그런 장식품이 전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좀 썰렁했죠. 그래서 고민 하다가 외국 동영상을 좀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많이 보고 유튜브에서 나오는 그 미국 캠핑카들의 그 인테리어 디자인 같은 걸 좀 보고 따라 해볼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하다가 생각한 게 나무 재질로 된 몰딩이었습니다. 지금도 지금 많이 그 어떤 그 건물이라든지 어떤 아니면은 어떤 행사장에서 이제 쓰는 용도로 그 인테리어 디자인에 많이 들어가고 있는데요. 그 몰딩을 한 80만 원어치를 제가 사왔습니다. 사와가지고
이제 붙였다가 띄었다가 붙였다 띄었다 하면서 시행착오를 엄청나게 해가지고 결국 맨 마지막에 최종적으로 제가 쓸 수 있는 몰딩의 재료의 양을 보니까 한 30만 원어치밖에 안 남은 거예요. 왜냐면 그동안 이제 다 실패작이죠. 잘랐다가 다시 띄어내고 잘랐다가 마음에 안 들어서 다시 띄어내고, 그래서 추가로 한 30만 원 정도를 더 샀습니다. 그러니까 맨 처음에 80만 원어치 샀다가 30만 원을 추가했으니까 총 110만 원어치 몰딩이 이제 들어왔던 건데요. 그래서 지금 만들어 놓은 게 복춘이의 모양입니다. 그 몰딩은 이게 뭐 하루 아침에 뭐 뚝딱뚝딱 해갖고 만드는 게 아니고요. 이제 그 다음 단계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이제 가구가 들어오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이제 장식장이라든지 어떤 가전제품이 들어오고 난 뒤에 그 마감 처리용으로서 몰딩을 사용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작업 기간은 뭐 한 2달 이상 걸렸던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그 순서를 바꿔서 가전제품이나 가구를 완벽하게 세팅해 놓은 상태에서 몰딩 작업이나 인테리어 작업에 들어간다면은 인건비로 계산했을 때에 목수가 그 당시에 15만 원 정도였었거든요. 그래서 두 분이서 한 이틀에서 3일 정도 작업을 하셔야 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만약에 계산을 한다면 15만 원씩 두 분 하시면 30만 원 곱하기 3일 정도 잡으면 한 90만 원 정도의 인건비가 나올 것으로 예상입니다. 그래서 제 같은 경우 복춘이의 현 상태를 계산으로 따지면 인건비 90만 원에다가 잡자재비까지 포함하면 한 200만 원 정도는 예상을 하셔야 그럴듯한 모터홈 인테리어 디자인 마감 처리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내부 몰딩하고 이제 벽지까지 이제 완벽하게 이제 세팅이 이제 끝났다고 가정하에 이제 가구가 들어와야 되겠죠. 이 가구는 뭐 캠핑카에서는 뭐 더할 나위 없이 중요한 품목인데요. 일단은 여러분들께서 생각하시는 캠핑카 가구는 일반 가정용 가구하고는 좀 틀려야 되는 게, 캠핑카는 스페이스가 굉장히 좁습니다. 그래서 일반 소파들 가정용에 쓰는 거 보면 앞뒤 그 간격이 상당히 크고 폭이 넓고 그다음에 깊이도 깊죠. 절대 캠핑카에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캠핑카용 가구를 별도로 생각하셔서 거기에 맞는 사이즈를 주문을 하셔야 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때 원목 가구를 하나 생각을 했던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가격이 한 28만 원. 그 다음에 맞은편에 이제 지금 말씀드린 게 3인용 가구죠. 그 다음에 맞은편에는 이제 그 내자용으로 제작됐던 그 인터넷에서 파는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35만 원 정도 줬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가구는 28만 원, 35만 원, 소파는 그렇게 됐고요. 그 다음에 식탁과 이제 의자를 세팅을 해야 되는데, 그 일전 영상에서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목수분들이 저희가 갖고 있던 그 나무 재료를 써서 식탁을 만들어서 이제 세팅을 한번 하셨었어요. 근데 이제 집사람이 보더니 너무 크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그래서 왜냐면 다닐 수 있는 통로폭 자체도 없을 정도로 식탁만 엄청나게 거대하게 그 안에 이제 만들어서 고정을 시켜 놓으니까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거는 이제 여자들이 이제 많이 쓰지 않습니까? 도저히 이거는 사용할 수가 없다 해가지고 제가 그거를 뜯어냈습니다. 뜯어내서 이제 그 재료를 버려버리고 다시 재료를 한 나무를 그 용도에 맞게끔 한 30만 원어치를 샀습니다. 사가지고 이제 상판도 원래는 제가 그 상판용으로 이제 합판을 사갖고 만들었었는데, 쓰다 보니까 그것도 조금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식탁용이 아닌 그 일반 그 책상으로 쓰던 제 책상이 있었는데, 현재는 지금 그걸 이제 잘라가지고 그 위에 상판으로 이제 쓰고 있는데, 따져보니까 그렇게 해서 들어갔던 총 경비가 나무 재료값 추가로 들어간 30만 원, 그 다음에 의자까지 이제 포함이죠. 그렇게 해서 제가 이제 만들어서 상판 비용은 빼고 30만 원에다가 만약에 그거를 품으로 계산한다면은 목수분이 한 반나절 정도만 만들 수 있는 아마 그런 내용일 것 같아요. 그래서 인건비는 15만 원 해서 한 45만 원 정도 식탁은 그렇게 들어갔던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 가구로는 이제 그 안방에 있는 그 침실 쪽에 있는 이제 집사람이 이제 서랍장 겸 화장대로 쓰고 있는 이제 장시장이 조그만 게 하나 있는데, 그게 시가 한 30만 원 정도 되고요. 그다음 바깥에 저희가 이제 그 당시에는 이제 비디오 플레이어, 그다음에 DVD 플레이어, 그다음에 이제 음향 컴포넌트, 요거를 넣을 수 있는 이제 조그만 장시장이 하나 있습니다. 그 장시장이 그 당시 인터넷 가격으로 저희가 17만 원을 주고 이제 자기가 직접 조립하는 거죠. 그걸 구매해서 지금 세팅을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총 가구값은 그렇게 해서 들어간 비용이 한 155만 원 정도가 소요가 됐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가전제품을 말씀드리겠는데요. 가전제품 같은 경우는 저희는 이제 식기세척기하고
전자레인지하고 그다음에 이제 안에 앞에 달려 있는 거실에 있는 큰 TV는 실적으로 가격이 안 들어갔습니다만은 이거를 이렇게 계산을 하면은 실적으로 들어간 경비를 뽑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일단 제 나름대로 가격을 한번 매겨 보겠습니다. 전자레인지 같은 경우는 보통 시중에서 한 15만 원에서 좀 좋은 건 뭐 20만 원 이상 줘야 되는데 15만 원으로 책정을 하고요. 그다음 TV는 차량용 요새 관광버스에서 많이 쓰는 TV가 있습니다. 보통 45만 원 정도 예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식기세척기 같은 경우는 저희가 그 당시에 90만 원 정도를 줬고요. 그 다음에 이제 DVD 플레이어하고 비디오 플레이어, 그 다음에 음향 장비 이런 게 있는데 DVD 플레이어가 30만 원, 그 다음에 비디오 플레이어가 24만 원, 음향 장비 컴포넌트가 한 17만 원 정도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예, 그래서 가전제품 쪽으로 지금 복순위에 들어가 있는 거를 돈으로 환산하면 총 들어간 경비가 245만 원 정도의 가전제품이 들어갔는데요. 예,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추가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캠핑카용 냉장고가 그 당시에 220만 원을 주고 샀던 게 하나 있습니다. 좀 큰 사이즈였었는데요. 근데 저희 집사람이 이제 쓰다 보니까 이제 여러 가지 애로사항도 있고 또 전기를 또 이놈이 또 엄청나게 먹어요. 3웨이 방식인데도 불구하고 가스, 전기, 기타 뭐 배터리 이런 시스템으로서 계속 소모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는 그 냉장고를 띄워놨습니다. 근데 혹시 만약에 냉장고를 굳이 설치를 하셔야 된다면 한 200만 원 정도는 예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총 지금까지 나왔던 경비 245만 원에다가 캠핑카용 냉장고 한 200만 원 정도 예상을 하셔서 총 한 450만 원 정도는 가전제품으로 예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가전제품의 성격은 띄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캠핑카의 컴포넌트로 봐야 되는 어떤 품목들이 이제 어떤 게 있냐면은 이제 그 공조장치에 들어가는 이제 설비들이 있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에어컨, 그 다음에 히터, 뭐 이런 것들을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그 다음에 덕트라든지 침실에 있는 루프 에어컨을 저희가 한 160만 원 정도 주고 구매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거실에 있는 이제 벽걸이형 가정용 에어컨은 아주 소규모 6평형인가 저게 7평형인가 그런데요. 저거 가지고도 이제 잘 썼습니다만은 중고 재활용 센터에서 60만 원을 주고 구매를 해서 설치를 부탁을 드렸었습니다. 그 다음에 기타 이제 그 뭐 안방에 쓰고 있는 인벡터라든지 그 다음에 화장실에 있는 인벡터라든지 이런 것들이 한 8만 원 정도 계산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8만 원 해서 16만 원. 네, 그래서 컴포넌트 쪽에 들어간 비용이 총 한 240만 원 정도가 들어간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버스 하부 벙커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죠. 캠핑카의 유틸리티 설비가 들어가는 부분을 말씀드리겠는데요. 일단은 하부 벙커를 맨 처음에 차를 구매하셔서 봤을 때에는 그 보통 한 칸, 두 칸, 세 칸 해가지고 이제 그 나름대로 안에 보시면은 프레임으로 이렇게 격벽이 나눠져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안에다가 어떤 설비를 집어넣기 위해서는 반드시 고정되어져야 하는 틀이 있어야 되는데 저는 그 틀을 그 용접을 하시는 분을 초빙을 하고 그 각파이프로 틀을 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재료비가 한 20만 원 정도 들었고 그분이 와서 한 반나절 했는데 한 5만 원 정도 그 당시 가격으로 드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총 그 틀을 짜는데 한 35만 원 정도가 들어갔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하부 설비에 이제 들어가는 것 중에서 가장 이제 금액을 많이 차지했던 부분이 이제 배터리만 200A짜리 산업용 10개를 실었기 때문에 그 가격만 해도 한 250만 원 정도가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관련된 인버터 6.5kg짜리 한 85만 원 정도 들어갔고요. 그 가격은 지금은 아마 대동소이하지는 않을 겁니다. 아마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고 하기 때문에 참조만 하시고요. 주행 충전기가 32만 원 정도, 디지털 충전기가 38만 원, 거실에서 컨트롤할 수 있는 인버터 컨트롤러 그게 23만 원 정도가 들어갔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안에 들어와 있는 이제 설비들을 각종 이제 연결하고 그 다음에 배선 배관 작업을 해야 되는데요. 이제 배터리 시스템 같은 경우는 구매를 하면서 그 업체에서 이제 결선을 해줬고요. 그 나머지 어떤 위에서 내려온 각종 그 유틸리티에 대한 어떤 설비들을 이제 그 연결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연결하는 작업을 저와 그 다음에 또 한 분의 어떤 그 설비를 하시는 분이 같이 작업을 했는데요. 일단 인건비를 2명으로 치고 2명으로 쳐서 품은 15만 원씩 계산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30만 원 해가지고 이틀 정도 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60만 원 정도의 품이 들어갔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또 하나 말씀드릴 게 이제 그 배관 쪽에 들어가 있는 이제 통값인데요.
보면은 통이 4개가 들어가 있죠. 워터 2개, 그 다음에 이제 블랙 워터, 그레이 워터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요. 그 당시 통값이 4개 구매하는데 47만 원이 들어갔습니다. 예, 그래서 급수통 설비 구매까지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모든 시설들을 아까 이제 그 배관 작업이라든지 배선 작업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 인건비 별도로 해서 들어갔던 자재가 이제 각종 배관 자재, 그 다음에 보온 자재, 그 다음에 거기에 들어가는 이제 각종 소모품들, 그 다음에 각종 이제 뭐 공구도 좀 빌려서 썼어야 됐고요. 그런 비용을 다 따져 보니까 자재비가 한 30만 원 정도 별도로 들어갔고, 소모품, 그 다음에 이제 공구 사용료가 한 20만 원 정도에서 한 50만 원 정도 들어갔던 기억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모든 시스템들이 완벽하게 유지가 되는가 싶었지만, 저 같은 경우는 그 효율 대비 배터리 시스템에 대한 거에 대해서 상당히 회의를 많이 느꼈기 때문에 결국은 배터리 시스템과 그 다음에 실내에 있던 냉장고, 그 3웨이 냉장고를 뜯어버렸습니다. 뜯어버리고 난 뒤에 그 대안으로서 발전기 시스템을 선택을 했는데요. 지금은 가격이 많이 상회할 겁니다. 그 당시 인버터 3kg 발전기 320만 원 정도 주고 구매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총 들어간 비용이 이럭저럭 해서 뭐 한 800만 원 가까이 들어간 걸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얼추 캠핑카가 가져야 될 어떤 설비라든지 어떤 내장, 기타 이제 여러 가지 어떤 그 시설품들에 대해서는 얼추 말씀을 드렸는데, 물론 이제 제가 기억도 안 나는 부분도 있고, 또 소소하게 들어갔던 어떤 여러 가지 이제 항목들에 대해서까지 다 말씀을 드릴 수는 없는데요. 그런 부분들은 차차 이제 캠핑 생활을 해 가시면서 이제 하나씩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초기 설비 자금에서는 빼겠습니다. 그렇지만 생활을 하시다 보면 분명히 필요한 또 여러 가지 뭐 지금 말씀 안 드렸던 어떤 그 뭐 필터라든지 그다음에 정수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들어가는데 그거는 빼겠습니다. 그래서 그 지금까지 들어간 비용을 총 바탕으로 해서 말씀을 드렸던 내용에 대해서 한번 참고를 하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완벽하게 이제 캠핑카는 이제 완성이 됐다고 치고, 이제 나름대로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그 당시에 하는 업이 또 이제 홍보를 해야만 하는 어떤 입장이었기 때문에 버스에다 이제 전체 도색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도색과 디자인. 그래서 이제 그 저희가 이제 중앙고속이라고 하는 그 기흥에 있죠. 거기다가 이제 차를 맡겨가지고 작업을 했었는데요. 그 당시에는 상당히 가격이 비싼 편이었습니다. 280만 원 정도의 디자인하고 도색비가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이제 랩핑비가 조금 들어갔습니다. 랩핑이 추가 좀 됐는데 거기에 한 30만 원 정도 해서 한 310만 원 정도 도색비가 들어갔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이제 캠핑카는 이제 완성이 됐습니다. 이제 그래서 초기에 이제 구조공단에 나름 의뢰를 해서 이렇게 작업을 하겠다라고 해서 이제 어느 정도 컨펌을 받고 작업을 했던 이제 캠핑카를 가서 이제 최종적으로 이제 구조 변경을 이제 받고 허가를 이제 득해야 되는 상황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여러 가지 말씀들이 많고 뭐 나는 이렇게 했다 저렇게 했다 하는 어떤 그런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은 회피하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한 140만 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전체적인 비용이. 근데 지금은 어떤 상황과 입장과 또 여러 가지 어떤 그 경우의 수가 있기 때문에 들어가는 비용이 상당히 격차가 많이 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그냥 아무렇게나 허가를 내주시는 게 아니고 용도와 어떤 그 상황에 맞는 어떤 그런 적절한 차량이 아니고서는 구조 변경을 함부로 해주지는 않거든요. 근데 이제 여러 가지 지금 상황에 보면 캠핑카를 중고차로 사서 제작을 하거나 하는 어떤 이런 법령이라든지 관계 법규가 많이 완화가 됐기 때문에 아마 그때보다는 좀 많이 수월해지지 않았나 하는 어떤 그런 생각을 드리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캠핑카를 제작하시는 업체와 한번 보다 좀 구체적인 내용을 한번 상의를 해보시길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정말
생각보다 돈이 좀 많이 들죠. 여기까지 힘들게 달려왔는데요. 돈 많이 썼습니다. 근데 이렇게 돈이 이제 들어간 나만의 캠핑카, 버스 45인승 캠핑카가 만들어졌을 때 그 감흥과 기쁨은 뭐라 말씀드릴까요? 이건 천하를 뭐 다 얻었다라고 말씀을 드려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그냥 이렇게 지켜만 봐도 흐뭇하고 그 안에 타고 있어도 집사람이 밥 먹으러 나오라고 할 때까지 안 나오는 어떤 그런 정말 얼만큼 행복하고 만족스러운지는 이거는 한번 해보지 않으신 분들은 모르실 겁니다. 그 힘들게 저 같은 경우는 기간이 한 거의 6개월 정도가 걸렸는데요. 그거를 만들고 나서 완벽하게 그 모든 시스템이 작동을 하고 거기에서 나오는 어떤 그 기쁨, 그 만족감, 이거는 정말 해보지 않은 사람들은 잘 모르실 거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두서없이 캠핑카 복춘이에 대한 어떤 총 경비편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앞으로 그 캠핑카 45인승을 꿈꾸시는 분들한테 이 영상이 뭐 얼마나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대충 어바웃도 저 정도는 아마 저렇게 들어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어떤 가이드가 되는 데는 분명히 도움이 되실 거라고 떡배가 자신합니다. 자, 여러분들 꿈꾸시는 45인승 캠핑카 꼭 멋지게 만드시길 기원드리고요. 이 말씀만 한번 끝으로 드리겠습니다. 그 45인승 캠핑카를 사시려고 하시는 분들이나 꿈꾸시는 분들이 가장 걱정하시는 게 저걸 끌고 내가 어떻게 다닐까? 어디에 어떻게 가서 캠핑을 할까라고 하시는데요. 여기는 대한민국이고요. 하시다 보면 다 방법과 길이 생기고 또 한두 번 시행착오 하시다 보면 또 능수능란하게 내용면을 가지고 계시면 충분히 감당하실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그렇게 뭐 빡센 나라 아니거든요. 하시다 보면 또 유들이 생기고 또 좋은 곳에서 좋은 사람 만나고 도와주시는 분들도 생겨나고 여러분들 멋진 45인승 캠핑카 오너로서 즐거운 캠핑 라이프 되시길 기원드리면서 이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보다 더 좋은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